안녕하세요. 저희 드림로보틱스의 이모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솔리드웍스 컴포저 고객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컴포저를 도입해서 여러 측면에서 업무 효율의 향상을 또 가져왔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컴포저를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그 컴포저 저희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컴포저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그 다음에 작업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약 5분에서 한 10분 사이니까 길지 않은 내용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드림로보틱스는 도장 로봇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1993년에 설립되어 약 20여 년 동안 국내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매출은 약 1,000억 원, 임직원 수는 167명이며 화성의 본사와 그다음 미국, 중국, 체코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도장 로봇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한 40%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넘버원 도장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평촌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고객의 요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시설 중에 첫 번째로 모듈라동이라고 있는데, 국내 최대 사전 설치 설비를 통해서 보통 3주 이상의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도장 테스트 랩을 갖고 지속적인 도장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드림로보틱스의 교육센터에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강사진과 최신 설비를 갖추고 도장 로봇 시스템의 기본 이론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마스터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긴 저희 고객사인데요. 저희는 주로 현대기아 자동차와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그다음에 국내 자동차 부품 고객사 등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포저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도장 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규격과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맞게 표현을 하여 지시 및 보고를 하기에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 중인 그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대로 활용하여 작업성이 좋은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도입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컴포저로는 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서비스 매뉴얼, 그다음에 저희 교육센터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든 자료들을 영업 자료로 활용하고 또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에 처음 솔리드웍스를 도입하고 지금 현재 5카피 정도 이용 중이며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도입한 게 기술 영업 및 교육 자료 등 활용하고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유체 해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페인트, 신나, 에어 등의 흐름 해석 자료를 제품 설계에 이용함으로써 원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또 많아지면서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저희 기술연구센터에서는 솔리드웍스 계열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설계에 집중할 수 있었고, 향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인 EPDM 등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도입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컴포저로 작업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기 이제 고객에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상도 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여드리면 고객의 이해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매번 현장에서 촬영할 수 있는 또 각도도 제한적이어서 좀 설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설명드리기 위해 컴포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포저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각도에서 그 로봇 시스템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한 1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 컴포저를 배우고 나서 작업하는 데는 일단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아마 다음에 작업할 때는 좀 더 짧은 시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의 장점이 이런 영상들을 누구나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배우면 좀 연습해서 제작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로봇인데 그 로봇만 딱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실물 사진을 이용해서 각각의 장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모르는 분들께서 보시면 어느 부분이 어떤 파트인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컴포저를 이용해서 그런 동영상도 제작이 가능하고 이와 같이 딱 원하는 것만 표시해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증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매뉴얼 제작에도 컴포저를 이용하면 많이 효과적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사진을 찍어서 각각의 분해도나 조립도를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발 사양이 변경되었을 때 그거를 또 다시 처음부터 제작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컴포저를 이용하면 이렇게 각각의 분해도를 제작하고 설계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변경되었을 때는 또 바로 컴포저에서 모델만 변경하면 바로 자료를 재작성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 저희는 단축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동영상 캡처 화면인데요. 저희가 지금 1분 30초, 40초 정도 영상을 아까 보셨는데 그 밖에도 제품 매뉴얼, 영상 같은 것도 제작 예정이고요. 짧은 영상으로 기술 영업 자료를 활용할 때는 아무래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짧게 저희 드림로보틱스에서 컴포저를 활용하여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국내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들 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실제로 지금 컴포저 도입된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교육도 이틀 동안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접하실 때 좀 거부감에 이런 거 없이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보신 이러한 내용들이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데모 전에 간단하게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이고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파워포인트에 잠깐 말씀드리고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 내에서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목차는 앞에 보시는 것 같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 먼저 드리고요. 왜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이브 데모할 그런 순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을 한 문장으로 좀 간단히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나마 조금 줄인 내용이 첫 번째 줄에 보이시는 그 3D CAD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 커뮤니케이션 문서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제가 환경 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다양한 CAD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합니다. 솔리드웍스 파일 형식뿐만 아니라 카티아 인벤터, 프로이, 그 다음에 3D 공용 파일이나 IGS나 스텝 파일도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고객분들도 쉽게 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다방면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동영상 작업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부에서 파트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조립 지침서 또는
영업 쪽이나 마케팅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디자인적인 뭐 렌더링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영업들이 사용하는 뭐 제품 소개 데모 문서 이런 부분도 쉽게 접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활용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크게 좀 세 부분을 나눴는데요. 기술 관리 부분, 뭐 예를 들어 뭐 조립 지침서라든지 뭐 BOM 리스트, 파트 리스트 그 외에 문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 쪽이나 마케팅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뭐 마케팅 쪽에서는 뭐 회사 홈페이지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 제품 소개를 어떻게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소스 자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뭐 외주 업체나 아니면 내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소스만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회사 홈페이지 상에서도 회사 제품을 구동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거나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뭐 제품이 팔고 땡이 아니죠. 이제 뭐 부품이 뭐 교체가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제품이 사용되면서 나오는 뭐 에러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서비스 매뉴얼도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앞에 보시는 내용이 좀 말도 안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조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CAD 파일 형식을 지원해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카티아 파일 호환되고요. 프로이 파일 호환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인벤터 파일도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스텝 IGS 파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CAD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CAD 파일을 가지고 오거나 내보내거나 하실 때 분명히 컨버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다이렉트로 프로그램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문서 제작이 조금 쉽고요. 뭐 문서 제작이라고 하면은 저보다 뭐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좌측에 보신 이런 2D 문서의 매뉴얼이나 조립 지침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쭉 서술형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쓰여서 작업되는 매뉴얼들이 많았는데 읽다 보면은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고 좀 구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차 발전된 게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포함한 문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현재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D 문서를 만드는 내용을 추구를 합니다. 간단한 뭐 2D 문서에서부터 요즘에는 뭐 태블릿에서도 구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회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3D 문서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다라고 좀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보시는 게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이에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지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캡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들은 나중에 JPG, 뭐 PNG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파일을 그대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작업하는 데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 작업을 해서 내보내실 때도 뭐 파워포인트, 엑셀, PDF 다양한 포맷으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작업으로 2개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동영상 작업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좌측에 캡처한 이미지 파일들을 이 아래쪽 환경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원하는 시간에 내가 작업되는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면은 해당 내용의 동영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를 모르는 비캐드 사용자들도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강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회사에서 제품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와 비슷한 시리즈별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설계 변경이 되거나 수정된 다른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런 모델들마다 내가 작업해 놓은 매뉴얼, 뭐 파트 리스트,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작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뭐 문서 만드는 데는 2시간이 걸렸는데 동영상 만드는 3시간이 걸리고 그럼 이 작업들을 다시 한번 또 하셔야 되죠. 그럼 똑같은 시간만큼의 이제 그 시간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는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CAD상에서 솔리드웍스를 예를 들게요. 솔리드웍스에서 설계 변경된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이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 그대로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되면은 내가 작업해 놓은 이미지, 문서, 동영상, 변경된 파일로 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며칠, 몇 달 동안 작업했던 내용들이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제가 간단하게 솔리드웍스 환경 내에서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데모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일단 솔리드웍스 상에서 이제 제품 설계를 마치고 뭐 간단한 분해도 또는 파트리스트 이런 부분을 작업한다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서 작업이 몇십 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몇백 장, 몇천 장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야근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철야도 많이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상당히 힘든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서류에 지금 밀려서 지금 엎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CAD상에서 또는 프로그램상에서 이미지 캡처 또는 앞에서 그 시연해 드린 것과 같이 직접 촬영을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솔리드웍스 컴포저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모두 다 작업이 가능하게끔 그러면은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벅차오르는 격한 감동으로 칼퇴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이 솔리드웍스 컴포저다라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환경이 잘 아실 거예요. 솔리드웍스 지금 설계 CAD 환경이고요. 제가 간단한 이 그리퍼라는 모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모델을 사용을 해봤자 어차피 사용하는 기능은 똑같고 심플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심플한 모델을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중 탐사선 앞에 들어가 있는 집게 부품이에요. 부품이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셈블리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요 그림은 아까 오전 세션 하셨을 때 저 좌측에 이거 배너로 보셨을 거예요. 그 배너에 나와 있던 부품 중에 하나고요. 요 파일을 그대로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제가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설계 완성된 내용이에요. 앞에 요 집계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형상이 조금 다르죠.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가지고 온 내용은 앞에 집계 형상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일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히 조금 프로그램상 몇 가지 좀 이미지 작업들을 해놨는데요. 이 이미지 작업들을 삭제를 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좀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솔리드웍스 컴포저 환경이고요. 모두 다 한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사용하기 쉽게 잘 익숙한 리본바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파일이 호환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그 카티아 파일 호환되고요. 프로이 파일, 인벤터 파일, 솔리드웍스 파일, 스텝 아이제스 다 호환이 됩니다. 다이렉트로 열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좌측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생성이 되실 거예요. 내가 그 CAD상에서 작업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미지화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캡처 화면으로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진행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뷰를 틀었다. 저는 이 형상을 원해요. 그러면은 이 형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좌측에 있는 캡처 방식을 통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진행이 됩니다. 쉽죠? 저희가 실제로 교육도 이틀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뭐 솔리드웍스는 뭐 기본, 고급, 뭐 더 나아간 그 교육까지 진행이 되는데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상당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처음 이미지로 돌아와서 간단히 분해된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어셈블리 모델을 솔리드웍스 상에서 분해를 이미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그 분해된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분해된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간단히 좌측에 있는 캡처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분해 지지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필요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환경 내에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뭐 BOM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 작업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색감 있는 표현으로 많이 작업들을 안 하세요.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솔리드웍스랑 동일하게 다양한 유형의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영 그 처리만 모델의 모서리 선이나 이런 부분 표시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구조로 윤곽선만 나타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다양한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그 리얼뷰 그래픽이라는 일종의 렌더링 효과와 같은 이미지 품질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솔리드웍스 컴포저도 마찬가지로 환경 내에서 다양한 렌더링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부품에 관련된 속성값은 좌측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가 이 부품의 표현값을 뭐 글라스로 주겠다, 알루미늄 주겠다 이런 식의 재질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작업해 놓은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추가 내용을 진행을 하고 이제 문서 작업하고 업데이트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러한 디거 기능을 제공을 해요. 디거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히 돋보기 형상과 같은 기능인데요. 단순히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갖다 대고 퍼센테이지로 확대 축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요. 단면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단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와 같은 부품의 그 투명도 준 상태로 표현 또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양파 껍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부품을 하나씩 숨기는 내용의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내용을 선택해서 그대로 해도 필요하신 이미지다. 그러면은 간단히 캡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쉽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서 제가 동영상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지, 단순 2D 이미지지만은 이미지와 이미지가 넘어가는 단계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당 이미지만 끌어다 놔주시면은 그대로 영상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작업도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요 위에 있는 요 볼트를 분해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히 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순히 CAD 상에서는 분해를 하실 때 그냥 분해해놓고 분해 지선 작업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죠. 솔리드웍스 컴포저도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똑같이 해당 부품을 분해하고 또한 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분해 지선 생성을 하고 해당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뭔가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트나 너트 체결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수직한 방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조립이 되고 회전을 하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들도 뭐 이렇게 화살표라는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간단한 클릭만으로 화살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된 내용은 좌측의 속성에 무조건 들어와요. 그래서 좌측 속성에서 내가 이 부분들의 진하기를 좀 더 줄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이 지금 딱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이러한 방향성도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양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할지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반경값이나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좌측 속성에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색감도 제가 테두리 색깔을 그냥 빨강색으로 다른 색깔로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부품은 이렇게 분해가 된다. 얘도 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생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볼트를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좌표축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작업했던 화살표 내용은 이 부품의 속성을 가지고 원형 화살표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부품만 이렇게 끌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같이 회전이나 이동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빠져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회전되면서 나오죠. 회전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줘서 새롭게 이미지를 찍어놓게 되면은 앞에서 작업했던 내용과 뒤에서 작업한 내용이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면서 나오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찍어놓고 그냥 타임라인에 갖다 놓으면은 동영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뭐 분해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분해 지선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순히 분해 지선 작업도 좀 쉽게 작업이 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부품 선택해 주시고요. 관련된 경로를 생성하겠다. 그럼 분해 지선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고, 또한 폴리라인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 부품에서 이 부품까지 이런 식의 분해 지선을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두 개의 지선 속성들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이런 속성들도 선택한 내용이 좌측 속성으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또한 두께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실선이 아닌 점선, 쇄선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이렉트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적용된 요 선은 부품 앞쪽으로 분해 지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부품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옵션 체크만으로도 분해 지선이 부품 뒤쪽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분해 지선 작업도 상당히 쉽게 좀 작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새롭게 추가할 건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이미지의 업데이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작업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들을 작업을 해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택한 이미지에 그대로 업데이트 기능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작성했던 내용이 원래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된 게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성했던 이미지도 그대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파트 리스트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렌더링 유형을 프레임 유형으로 바꾸고요. 약간만 줄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나 어느 CAD와 동일하게 솔리드웍스 컴포저에서도 BUM 리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근데 단순한 BUM 리스트, 부품명만 표현되는 BUM 리스트가 아니라요. 3D CAD의 속성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솔리드웍스 상에서 내가 이 부품에 대한 재질을 넣을 수가 있고 뭐 도번을 넣을 수가 있고 표면 처리, 후 처리 이런 식의 사용자적인 속성을 넣으실 수가 있죠. 그렇게 입력하신 속성값도 솔리드웍스 컴포저로 그대로 가지고 와집니다. 그러면은 그 속성값을 그대로 BUM 리스트에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간단히 BUM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좀 줄여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BUM 리스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BUM 아이디를 생성을 해 놓고요. 그러면은 좌측 속성에 BUM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테이블이 안 보이는데요. 테이블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 조금 숨겨놔가지고 BUM 테이블을 제가 활성화를 시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면상에 표현되는 모든 부품에 관련된 BUM이 모델의 그 화면 아래 하단부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좌측 속성에 보시면은 이 BUM 테이블에 관련된 속성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뭐 글꼴이라든지 폰트 또는 위치를 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겠다 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세팅 또한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BUM 아이디랑 수량 그리고 설명 이런 식의 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BUM 폼이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BUM에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 수량 설명 나와 있는데요. 제가 CAD상의 속성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파일은 솔리드웍스 상에서 재질값을 넣어놨었어요. 해당 내용의 속성을 그대로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추가한 내용의 이런 순서 자체도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도 매번 세팅하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폼 그대로 계속 BUM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작성해 놓은 BUM 화면에서도 품번, 설명, 재질 수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이미지 캡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만든
문서 파일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요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에 얘는 6번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워드 작업을 좀 해놨어요. 상당히 좀 허접하죠. 좀 심플하게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제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매뉴얼을 지침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한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파트 리스트를 만드시는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내용들은 어떻게 작업되냐면요. 솔리드웍스 컴포저 상에서 그대로 상단에 보시면은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내가 작성해 놓은 캡처 이미지들을 그대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이 화면에 그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은 상태이고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지금 뒤에서 자꾸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업데이트 되는 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뭐 또 추후에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고 문서 작업도 다 해놨어요. 근데 파일이 변경이 됩니다. 모델 변경되고 또 다른 버전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솔리드웍스 상에서 변경된 파일이 있으시죠? 물론 캐드상에 변경된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업데이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해 놓은 캐드 파일 또는 솔리드웍스 컴포저 파일 선택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패턴이 진행된 모든 부품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뷰만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른 뷰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업데이트 진행이 됩니다. 얘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다 업데이트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 진행된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름으로 그대로 제가 진행을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이게 아까 그 파일로 만든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닫고 다시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이노베이션의 매뉴얼, 이 내용이거든요. 열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대로 문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며칠 몇 달간 걸려서 작업해 놓은 그 매뉴얼 작업 또는 동영상 작업들도 간단히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단 하루 또는 1시간 만에 수정된 내용들을 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설계 시간이나 또는 매뉴얼 작업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컴포저 관련된 내용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